제가 지금 맨시티 경기를 보고 있는 건가요? 손흥민이 보여준 패스는 마치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케빈 데 브라이너를 연상시킵니다. 대지를 가르는 저 킬러 패스를 보세요. 저게 정말 공격수의 패스가 맞습니까? 자신의 발 앞에 완벽하게 떨어뜨려준 이 아름다운 패스를 못 넣는다면 프로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죠. 결국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를 페드로 포로가 골로 보답하며 토트넘이 앞서 나갑니다. 오늘 열린 사우스햄튼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맹활약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날 선제골을 만든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그야말로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롱패스로 페드로 포로에게 사실상 한 골을 떠먹여줬습니다. 이 패스를 본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은 패스마스터로 유명한 케빈 더 브라이너의 킬러 패스를 보는 것 같다고 평하였습니다. 손흥민의 말도 안 되는 어시스트 장면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우스햄튼전은 손흥민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99호 골로 리그 100호 골을 앞두고 있었고 만약 100호 골을 이번 경기에서 기록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입성 조건을 무려 3개나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이유였죠. 오늘 토트넘은 3-4-3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에는 프레이저 포스터가, 수비진에는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3백을 형성했으며 미드필더에는 데이비스와 호이비에르, 스킵 그리고 페드로 포로, 주전 공격진으로는 최근 최고의 콤비를 보여주고 있는 히샬리송과 손흥민, 해리케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앞둔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공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는데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측면에서 페드로 포로의 얼리 크로스를 이어받으며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으나 손흥민의 발리 슈팅이 아쉽게도 발등에 제대로 걸리지 못하며 아쉽게도 골찬스가 무산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부터 보여준 손흥민의 날카로운 뒷공간 움직임은 이번 시즌 부상 이슈와 체력 문제로 고생하던 손흥민의 몸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그러나 시작부터 기세 좋게 시작하던 토트넘에게 악재가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에서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 입단 후 최악의 폼을 보여주며 토트넘 팬들에게 제일 비판받는 선수들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히샬리송은 저번 노팅엄전에서 일취월장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진을 말끔히 털어낸 듯이 보였고 히샬리송의 경기력에 보답하듯이 콘테도 이번 경기에서 쿨로셉스키 대신에 히샬리송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뛰어보지 못하고 근육이 올라와 버렸고 히샬리송은 눈물을 흘렸으며 안타까운 뒷모습을 보이며 경기장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상하리만치 양팀 모두 초반부터 부상으로 인해 주전 선수가 교체되는 변수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사우스햄튼은 8분 만에 주전 센터백인 벨라코찹이 팔 부상으로 아웃됐으며 34분 또 다른 주전 센터백 얀 베드나렉마저 다리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은 37분 벤 데이비스가 다시 한번 허벅지를 부여잡으며 페리시와 교체되기까지 하였죠. 이와 같이 전반전에 자신의 주전 선수가 2명씩이나 빠지게 되는 변수가 생긴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은 자신이 준비해온 전술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서로 상대를 쉽사리 압도하지 못하고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24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왼쪽 측면을 파고든 손흥민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페드로 포로에게 연결되었으나 포로는 이 찬스마저 홈런을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날 토트넘의 답답한 경기력을 해결해준 건 왼쪽 측면에서 영향력을 보여준 손흥민이었는데요. 45분 왼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자신의 패스 경로를 5명이 전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대쪽 측면의 페드로 포로를 향해 대지를 가르는 엄청난 킬러 패스를 찔러 넣어줬는데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인 맨시티 소속의 케빈 데 브라이너를 연상시키는 이 킬러 패스를 페드로 포로는 상대 골키퍼의 머리 위를 겨냥해 강하게 때려 넣어 손흥민에게 골로 보답하여 줬습니다. 이 어시스트로 인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도움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이 한 골만 더 기록한다면 100골 50어시스트라는 기념비적인 숫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왼쪽 윙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 데이비스가 페리시치와 교체돼서 나가며 위험 부담을 안은 채로 후반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결국 페리시치가 사고를 치고야 맙니다. 페리시치는 사우스햄튼의 측면 윙어를 완전히 놓치며 크로스를 허용하였고 사우스햄튼의 채 아담스가 골을 기록하여 후반 시작 1분도 채 안 되어 동점골을 허용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토트넘의 해결사 해리케인이 터졌는데요. 65분 측면에서 쿨로셉스키가 올린 크로스를 포착한 해리케인은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해 팀의 추가골을 기록하며 팀을 2대1로 앞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해리케인의 역전골로 기세를 잡은 토트넘은 놀랍게도 74분 페리시치마저 추가골을 기록하며 완전히 승기를 잡은 듯 싶었는데요. 그러나 77분 토트넘은 월콧에게 추격골을 허용하였고 후반 추가 시간에 PK까지 허용하며 와르르 무너져 결국 동점골까지 먹히며 3대1로 리드하던 스코어를 따라잡히고야 말았습니다. 다 잡은 경기를 놓쳐버린 토트넘은
이로써 4위권 수성마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뉴캐슬은 토트넘에 2점 뒤진 채 5위에 위치해 있으나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단 한 경기만 승리를 기록하게 된다면 바로 토트넘을 제치고 4위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같은 끔찍한 졸전을 보여준 콘테를 토트넘의 팬들은 다시 한번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다시 한번 어이없는 용병술로 경기를 말아먹었다는 반응이죠. 이제 토트넘은 A매치 기간을 거치고 다음 4월 4일 에버튼의 구디슨 파크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남은 시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번 휴식 기간 동안 콘테는 다음 경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